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오늘로 출범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정치와 경제,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중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천명을 했지만 법적, 제도적 근거가 되는 균형발전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조성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방 투자 확대도 실망스러운 수준인데요. 첨단 산업의 경우 지난 3월 전국에 반도체와 미래차 등 15개 첨단 산업단지를 지정했지만 뒤이어 삼성전자의 경기도 용인 300조 원 투자와 현대자동차그룹의 경기도 화성 24조 원 투자 등 이 비수도권의 모든 투자 금액을 합친 것보다 많은 투자 계획이 발표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정부는 오는 7월까지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부디 비수도권의 발전을 이끌 기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5월 10일 수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기온이 점점 오르면서 옷차림도 한결 더 가벼워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일교차는 크게 벌어집니다. 안동과 의성은 오늘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시작해 낮에는 안동 25도, 의성은 무려 2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하루 사이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신경 쓰셔서 체온 조절 잘해주시고요. 한편 오늘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제3차 국립공원 계획에 영주 지역 소백산 국립공원 구역 1.7제곱킬로미터가 해제됐습니다. 환경부가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 주기로 공원 계획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0.19제곱킬로미터를 해제하기로 했지만 영주시와 지역 주민들의 꾸준한 요구에 따라 해제 구역이 대폭 확대됐는데요. 시는 지난 2019년부터 공원구역 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가 소득과 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민공청회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을 진행해 왔고요. 특히 국회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를 방문해 지속적으로 관련 협의를 하면서 다방면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그동안 각종 개발 행위가 금지되면서 주민들과 토지 소유주들이 겪었던 규제와 불편, 이로 인한 민원이 대폭 감소할 걸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은 경북 동해안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낮에는 초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 울진 20도, 포항 21도, 영덕 22도, 경주는 25도까지 오르겠고요.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은 없겠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포스코가 정비 자회사 설립에 따른 피해 우려와 관련해서 포항 지역 소상공인과 계약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는 올해 6월쯤 포항과 전남, 광양에 제철 공정 단위별로 기계 전기 분야 정비 자회사를 설립할 예정인데요. 이 정비 전문 자회사 설립 과정에서 기존의 포스코 협력사들과 거래해온 포항 소상공인과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고요. 또 각 정비 협력사의 상세 거래 내용을 파악해서 소상공인 납품 규모를 유지해 영향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자재를 납품해온 포항 지역 소상공인은 정비 자회사 설립으로 N2B를 통한 전자상거래 거래가 의무화돼 납품 기회가 사라질 것을 우려해 왔는데요. 정비 자회사 설립에 따라 정비 작업이 확대되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거래 기회가 생길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19도, 습도는 46%입니다. 동해 중부 먼 바다에는 북동풍이 불면서 0.5에서 1.5m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5월 10일, 오늘은 바다 생태계의 중요성과 바다가 황폐해지고 있음을 알리는 바다 식목일인데요. 바다 식목일을 하루 앞둔 어제, 포스코가 울릉도 남양리 해역에 조성한 바다숲의 관리를 울릉군으로 이관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2020년 5월 남양리에 바다숲을 조성했는데요.
이 바다숲에 해조류가 무성히 생장하고 치어가 붐비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울릉군에 바다숲을 이관한 겁니다. 어제 열린 이관 행사에선 경북수산자원연구원이 후원한 쥐노래미 치어 3만 마리를 바다숲에 방류하기도 했는데요. 모두의 노력으로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의 발전을 위해 뛰는 선출직 공무원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지방시대를 열다. 오늘은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신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을 만나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은희 대구 교육감입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아서 며칠 전에는 어린이날도 잘 보냈는데요. 따뜻한 시간 보내고 계시지요.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교육감님 우리 교육이 코로나19 전과 후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음교육을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마음교육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로 마스크를 오랫동안 쓰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마음을 조절하고 잘 표현하고 또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의 마음 그리고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그런 부분을 마음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음의 힘을 키운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음교육은 마음 학기제와 마음 챙김 프로그램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좀 더 아이들이 예민해지거든요. 그렇죠. 그 예민하기 전 학년인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때 마음 학기제를 운영해서 아이들에게 학기에 15시간 정도 마음에 대해서 특별히 훈련하고 교육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네.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또 하나는 마음 챙김 프로그램은요. 마음 학기제하고는 달리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우리 감사하기 운동 네. 그리고 마음 챙김 명상 감정 조절 프로그램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러면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네, 그렇죠. 지금 현재 올해부터 마음 학기제를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23, 24년도에 시범 운영을 거쳐서 25년도에는 모든 학교에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올해는 그러면 이제 시범 네, 시범 활동을 운영하면서 거쳐서? 네. 이제 워크북도 만들어서 학교에 제공하고 또 피드백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좀 더욱 탄탄하게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마음 근육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데요. 네. 그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체력이 참 많이 떨어졌다고들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실제 저희 교육청도 전국 평균보다는 항상 좋은 편인데요. 네. 19년도에는 우리가 팝스라고 아이들 체력 측정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아이들에게 시행을 해보면 4, 5등급이 저체력 학생들인데요. 네.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운동장에서 뛰어놀거나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 가는 횟수가 줄어들다 그렇죠. 보니까 아이들의 활동도 많이 위축이 되고 또 집에서도 아무래도 조심하다가 보니까 네. 활동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체력을 증진시킬 방안이 정말 필요한데 네. 어떤 방안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우선은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게 해야 되니까 그럼요. 그 활동에 따르는 예산 지원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보다 2배 이상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서 한 종목 정도의 체력 증진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요. 네. 그래서 건강 체력 업
캠페인 사업도 확대했고요. 그리고 저체력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력 증진 사업도 작년보다 2배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학교 스포츠 클럽이 있거든요. 네. 그 스포츠 클럽은 3배로 늘렸고요. 그리고 여학생 체육 사업도 활성화하고요. 그다음에 우수 학교 스포츠 클럽도 300개 교를 별도로 지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학생들이 좋아하기를 바랍니다. 아, 예. 아이들은 네. 신체 활동하는 걸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좀 귀찮을 수도 있지만 네. 하고 나면 훨씬 더 예. 몸에도 좋고 또 정신 건강에도 좋겠죠. 아, 그럼요. 네. 신체 활동을 통해서 또 건전한 학교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제 재선에 성공하셔서 2번째 임기를 지내고 계신데 2기 교육 방향을 아이 중심, 교실 중심, 세상을 바꾸는 대구 교육이라고 정하셨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교실 수업을 좀 개선해 나가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 나가고 계신지요? 제가 아이 중심, 교실 중심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정했는데 네. 이제 학교는 당연히 아이가 중심이 돼야 되고 그 아이가 하루를 보내는 가장 많은 시간이 교실이죠. 그럼요. 네. 네. 어떤 경우는 체육 수업이 없고 음악 수업이 없을 때는 그 학반 교실에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하루 종일 보내거든요. 있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보내는 교실 안 수업이 재밌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교실 수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가 수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교로 바꾸겠다. 이게 이게 핵심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는 수업, 교실에서 하는 수업이 아이가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바꾸면서 아이들이 탐구하고 토의하면서 지식을 넘어서서 원리 개념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네. 원리나 개념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는 수업은 매우 재밌습니다. 그렇죠. 아이도 서서히 빠져들어가고요. 이러한 수업 방식으로 많이 바꾸는 데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문해력도 좀 떨어졌다 이런 안타까운 얘기들도 네, 있는데 맞습니다. 아이들에게 예. 문해력도 게임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다양한 교실 수업의 기법을 굉장히 많이 발굴을 하고 있고요. 네. 선생님들이 또 공부도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전문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서 학년간, 학교 안, 학교 밖 연대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학습을 해서 서로 도와주는 네. 이런 프로그램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는 대구 미래학교가 초등학교 48개, 중학교 39개 교가 있는데요. 이 학교들이 먼저 선도적으로 교실 수업을 바꾸는 노력을 하고 네. 또 잘된 사례를 전파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이 즐거운 교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공부도 원리를 따져서 공부를 하면 이해가 되고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예. 네. 대구시 교육청이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아이비 교육이 이제 교실 수업 개선의 주요한 모델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이비 교육 아직 좀 낯설어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스위스 비영리 기관에서 처음 제안한 프로그램인데 네. 주로 전 세계 국제 학교에서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인천 체두익이나 송도 NLCS처럼 국제 학교에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주로 뭐 서울 외국인 학교 이렇게 들어보셨죠? 네.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학습 활동 그리고 아이들의 좀 전에 얘기했던 저희 대구교육청에서 주도하고 있는 학생 주도형 수업이 매우 체계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글로벌 마인드니스 해가 글로벌 국제적 소양을 높이고 창의 융합적인 인재를 기르는데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그냥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이 사고해서 네. 아이들이 그런 깊이 있는 사고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고등학교에서 하는 지식론이나 카스 창의 체험
봉사활동도 아이들이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네. 전인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동안 이렇게 IB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올해 처음으로 대학 입시를 예. 치릅니다. 네. 예.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실제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보면 아이들의 학습 상태가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네. 고등학교 3학년이지만 굉장히 활동적이고요. 그리고 수학이나 영어 이런 교과, 국어 교과에서도 탐구 활동이 잘 이루어지니까 네. 정말 뒤떨어지는 아이들이 없고 또 이 아이들의 수업 분위기가 매우 협동적입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도 고3이 되었는데도 수포자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수포자가 아주 중요한 건데 네. 대학에 진학하는 것도 전형이 이렇게 지원 예. 가능한 전형이 있는 거죠? 네. 이 아이들은 이제 정답 찾기 형태의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네. 수능과 같이 오지선다형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다만 깊이 탐구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 25%에서 30% 정도 하거든요. 네. 수능 체제가 없는 이런 쪽으로 충분히 진학이 가능하고 이미 전문 대입 지원관을 채용을 해서 IB 프로그램을 받는 모든 아이들을 상담을 완료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군의군이 7월 1일 대구시로 편입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경북 교육청 소속이었는데 이제 대구시 교육청이 예. 소속이 됩니다. 군의군이요. 네. 준비를 좀 잘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경북교육청과 군의교육지원청과 저희가 실사나 이런 부분을 상당한 수준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네. 제가 이제 이번 주 내에 군의교육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부터 시작해서 학교의 모든 필요한 지원 시스템을 매우 꼼꼼하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네. 뭐 크게 저희가 이관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또 우리 대구로 들어오는 많은 국민들의 열망이 또 교육을 잘 그럼요. 해주기를 많이 바라실 것 같아서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체계적인 준비 또 교육 시스템에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7월 1일부터는 그대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도 물론이지만 학생과 학부모가 좀 혼란스럽지 않게 좀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네. 부분은 어떻게 신경을 쓰고 계신지요? 지금 당분간은 학교에서 하는 모든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추가로 더 지원하는 건 이때 빼는 거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학교나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들은 안심하고 대구에 좀 더 풍부한 경험을 또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지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학교가 교육을 잘 하려면 교육의 주체가 선생님, 학생뿐만 아니라 저는 학부모님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죠. 네. 학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면 교육의 가장 강력한 협력자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한결같은 믿음과 사랑을 보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대구교육청과 학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좀 보내주시고요. 지금은 아이 수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이를 키우는 마음 그럼요. 매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학부모님께서도 학교에서 하는 다양한 교육도 적극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배려, 학교에 대한 배려, 관심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이었습니다. (11시 24분) 지났습니다. 사회적으로 또 심리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대구 지역 각 구군에서는 지역 자활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교육을 받아서 만든 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행사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윤가영 리포터가 다녀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달서구는 대구에서 유일하게 지역 자활센터가 성서권과 월배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인구도 많은 데다가 저소득 주민과 또 기초수급자가 많아서 좀 더 많은 지원을 위해 권역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네. 이 두 개의 지역 자활센터가 힘을 합쳐 달서구청 1층 로비에서 자활 생산품 전시 판매전을 열고 있는데요. 먼저 현장으로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스카프는 한 개 3,000원, 두 개 5,000원 이렇게 판매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파우치나 손수건. 이거 4개 하시는 거예요? 2,000원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스칸디아모스라고 해서 천연 이끼인데 집에 정화나 아니면 이게 습기 조절해 팔찌 하나 샀습니다. 수제 팔찌라고 해서 이뻐서 하나 샀어요. 이게 뭐 바깥에서 흔히 또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마감새도 괜찮고 이뻐서 뭐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저도 이게 처음 와서 이렇게 봤는데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어서 구매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마스크랑 스카프 그리고 파우치 장바구니 등등 다 구입했습니다. 너무 실용적이고 가격도 저렴하고 해서 손이 자꾸 가요. 이건 1,000원인가? 네, 이렇게 가격이 저렴하니까 주변에 있는 지인들까지 생각하면서 구입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 투어를 하고 다음 창구도 한번 가볼까 싶어요. 일단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자활센터의 자활 근로자들이 만든 제품을 판매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센터에서 교육을 받아 만든 제품들을 손님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예쁘게 진열하고 있던 자활센터 근로자와 센터장도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천연 가습 효과를 가진 스칸디아모스랑 직접 구운 도자기와 친환경 EM 제품을 저희가 지금 다 가지고 나왔거든요. 앞으로 저희가 남은 별별 장터뿐만 아니라 프리마켓에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자활 생산품을 좀 많이 알리고도 싶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제품을 생산하고 홍보하는 데 좀 많이 알리고 싶어요. 저희들은 통밀가루로 만든 초코넛 쿠키와 아몬드와 마들렌 종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때까지 프리마켓이나 다른 장터에서 나갔지만 저희들 자체로는 비건 종류로 나가기 때문에 손님들한테 대한 인식이 다른 데보다는 좀 차별화를 뒀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체계적으로 교육을 배워서 뭐 나가서 다른 창업 쪽이나 뭐 저희들 뭐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달서행복지역자센터 김태열 센터장입니다. 석고 및 차량 방향제를 제작하는 사업단, 도마, 교육키트 등을 제작하는 목공사업단, 앞치마, 모자 등을 만드는 봉제사업단,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을 만드는 푸드사업단 등 4개의 사업단에서 40여 종의 자활생산품을 가지고 여기에 나왔습니다. 네, 저희들이 만들어도 판로가 부족한 상황인데요. 매년 상하반기 이에 달서구청에서 달서구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활생산품을 전시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열심히 생산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분들이 함께 하셔서 힘도 주시고 많이 구경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품들이 다양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빵도 비건이었고요. 또 이끼로 만든 화분과 예쁜 앞치마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참 많은 제품을 가지고 나왔었는데요. 이런 자활센터에서 제품을 만들어도 사실 판로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가 이 자활 근로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사의 담당자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 자립지원팀장 정경희입니다. 우리 달서구에 있는 자활 참여자들이 직접 만든 제품을 전시 판매하여 참여자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이것을 토대로 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지금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직접 제작한 핸드메이드 제품으로 정성껏 만들어서 정서적인 자활의 의지를 높이고 또 판매 수익금으로 경제적인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 있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산품 판매를 5월 9일부터 해서 5월 10일까지 달서구청 1층 로비에서 전시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급자분들이 자활하고자 만든 이런 제품들이므로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가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라고요? 네, 이 달서구 자활 생산품 전시 판매전은 오늘 오후 5시까지 달서구청 1층 로비에서 진행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달서구뿐 아니라 다른 구군에서도 이런 자활 근로자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행사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활 근로자분들이 만든 제품을 이제 구매를 하면 또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힘을 또 더하는 거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가연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경북일보 전재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대구 중구의회에서의 이제 내용이 계속 지속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제가 지난 4월 19일에 이제 기자의 눈으로 할 때 한 차례 전달드린 바가 있었는데 네. 이 이후에도 사건 사고가 좀 끊이지 않아서 다시 추가 한번 내용이 있나 준비해봤습니다. 보네요. 네, 예. 맞습니다. 앞서 소개해주신 중구의회 내용부터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세요. 예, 중구의회에서 주소지 이전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구의원과 이에 앞서서 또 의회 내부에서 벌어진 갈등, 그리고 이 모든 원인이 전반기 의장당 선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 차례 소개를 드렸었는데 네. 의장당 선거에서 파벌이 갈린 이후에 3대4 구도로 내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달 김효린 구의원이 구청 산하기관에서 서류를 반출한 일로 중구의회 윤리위로부터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었고, 함께 징계를 받은 이경숙 전 구의원과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 나서다가 이경숙 전 구의원이 주소지를 옮긴 사실이 드러나서 의원직을 상실하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 내용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이경숙 전 구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인해서 이제 중구의원은 총 정석수가 이제 6명으로 줄었거든요. 네. 7명에서 여전히 근데 협치는 좀 요원한 모습입니다. 김효린 구의원이 징계 처분 취소 소송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김 구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이제 추진됐기 때문인데, 이를 두고 이제 김 구의원과 다른 구의원들이 다시 대립각을 세운 상태입니다.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네. 다시 징계를 받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김호성 의장을 비롯해서 이제 중구의원 3명이 앞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논의하는 기간에 의정 활동을 이제 다시 방해했다는 건데요. 이게 그 구의원들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시 김 구의원을 별도의 건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이제 회부를 해서 의회는 지난달 20일에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 구의원에 대한 징계 추진을 예고했고, 예. 같은 달 이제 말쯤에 이제 김 구의원에 대한 징계를 진행했습니다. 징계 요구서를 작성한 구의원들의 입장을 보면 김 구의원이 앞서 3월 17일에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인 징계안에 대해 거칠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과정에서 비공개 회의였는데 이걸 녹음하거나 투표 행위를 이제 SNS에 중계한 행위도 있었다는 건데, 구의원들의 이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지방의원 품위 유지나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사결정 참여 불가, 소란 행위로 인한 발언 방해, 의장 허가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 행위 금지 등 이제 지방자치법과 회의 규칙을 위반했다고 합니다. 네, 의정 활동을 방해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김효린 구의원의 당시 입장은 어떻나요? 당시에 김효린 구의원은 다른 구의원들이 이제 본인의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이제 맞섰거든요. 회의 규칙을 위반하면서 의사 발언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그거를 사유로 인해서 윤리위 회부했다는 거는 특정 의원의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의 영상 중계된 것도 실수로 잘못 만져서 이제 그 생중계한 그 과정을 거쳤다고 하던데, 네. 조례제정부터 5분 발언까지 배제됐던 것을 보면 의회판 더글놀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같은 구의원을 상대로 이제 진행된 두 번째 징계인 거잖아요. 네. 결과는 그럼 어떻게 됐나요? 네, 중구의회는 다시 한번 30일 출석정지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28일 임시회를 열어서 김 구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 건을 상정했고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징계 당사자인 김 구의원이 퇴장한 이후 재석 의원 5명 가운데 4명이 징계안에 찬성을 했고요. 1명이 기권을 해서 징계 요구안은 최종 가결됐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김 구의원은 징계 요구서에 명시된 내용이 좀 허위다,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와 연계된 2차 징계에도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금 반론을 펼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 구의원이 이제 1차 징계 요구서에 명시된 내용이 허위라고 지금 주장을 했다고 네. 하셨잖아요. 허위 내용이 정말로 있었나요? 네, 우선 완전 그 당시에는 허위였는데 지금은 사실이 된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단데, 우선 구의원들이 실수한 부분은 이제 예단한 내용이 징계 요구서에 이제 포함이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단을 했다고요? 예, 당시 1차 징계 요구서를 보면 무엇보다 비공개 회의를 허가 없이 녹음한 사실을 확인한 바, 지난 임시회에서 의결한 징계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증거 자료로서 제출할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1차 징계 처분에 대한 요구서가 접수된 날은 3월 21일입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김 의원이 법원에 녹음 파일을 제출한 날은 4월 3일인데 네. 그러면 한 10일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네요. 예, 열흘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 열흘 뒤에 벌어질 내용을 미리 징계 요구서에 넣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허위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징계 요구서를 작성한 구의원들의 입장은 뭔가요? 예단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 실수를 인정했거든요. 잘못을 인정했고, 근데 다만 예단한 내용이 좀 중요하다기보다 네. 회의를 방해하고 허가 없이 비공개 회의를 녹음하고 또 SNS 중계까지 한 것이 이제 문제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녹음 파일 제출은 이미 김 의원이 그렇게 할 거라고 이제 이미 얘기가 파다했었기 때문에 예, 그런 거를 이제 좀 예단한 내용이 이제 포함됐었지만 그 불법 자체를 한 행위에 대해서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그 예단한 사실이 포함된 거는 그닥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 이런 입장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제 2차 징계 과정에서도 갈등이 적지 않았네요. 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어떤 상황인가요? 우선은 김 의원이 다시 1차 징계 당시 제기했던 징계 처분 취소 청구를 다시 2차 징계안에 대해서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1차와 2차를 함께요? 예, 별도로 네. 이제 별도로. 다시 또 취소 청구 소송을 할 것 같은데 그 별도의 건이지만은 이제 뭐 어쨌거나 김 의원이 이렇게 다시 나서게 되면은 또 의정 활동에는 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또 다른 별건으로 발생한 문제가 있는데 이게 허위 문서 작성했다고 아까 주장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징계 요구서를 작성한 김호성 의장을 비롯해서 의회 관계자까지 경찰에 또 고발한 상태입니다. 아, 의회 직원까지 고발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징계 요구서에 이제 허위 내용을 기재한 과정에서 김호성 의장과 의회 직원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인데요. 경찰에 이제 고발장은 접수됐고 수사가 아마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의회 직원까지 좀 고발할 이유가 있을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인데 의회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의원의 지시에 따라서 행정 업무를 그렇죠. 많이 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 의회 직원에게까지 문제가 있다고 좀 보기는 어렵고 또 그 이와 관련해서 김 구의원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니까 네. 허위 문서 작성과 관련해서 좀 경찰 수사가 좀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같이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근데 그 경찰 조사가 이제 진행되면 그 과정에서 법률적 자문을 구할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의회 직원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을 할 수 있나요? 아마 그 개인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이 사건을 두고 또 다시 이제 또 논쟁거리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중구의회가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이제 상정했거든요. 소송 비용을 지원한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배태숙 부의장을 포함해서 구의원 3명이 중구의회 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일에 발의했습니다. 중구의원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해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피소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에 소송 비용을 지원해 원활한 의정 활동을 수행한다는 취지입니다. 네. 예, 문제는 지원 대상인 이제 의정 활동의 개념이 좀 넓고 모호해서 좀 이런 점이 논쟁의 그 여지가 있고 게다가 또 일부 유죄 판결에도 소송비를 지원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패소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감면을 해주자. 이제 의정 활동에 대한 노력이 인정된다면 감면을 해주자는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문제의 여지가 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물론 중구의회가 이번 조례를 상정한 이유는 애꿎은 의회 직원이 고발당하면서 좀 그 재산적 피해가 좀 우려되기 때문에 한 네. 것이지만 아무래도 이에 대한 논쟁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구의원들의 갈등이 지속하면서 지금 의회 직원까지 내홍에 좀 휘말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소속 정당에서 조치는 없었나요? 한 차례 조치는 있었습니다. 중구의회 구의원들 소속이 이제 국민의힘이 5명, 민주당이 1명인데 이경수 전 구의원이 주소지 이전으로 직을 상실해서 민주당은 이제 2명에서 1명으로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총 6명의 이제 의원들이 있는데 지속하고 있는 갈등의 주축이 어쨌거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다수거든요. 그래서 지난달 13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에서 자숙의 의미로 김효린 구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네. 당시 회부된 사유는 김효린 구의원이 중구의회로부터 1차 징계를 받았던 산하기관의 서류를 반출한 내용이고요. 징계 결정 당시 윤리위는 김 구의원이 서류 반출 과정에서 갑질 행위를 했다라는 그런 논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징계 결정에 반영하지 않았지만 의정 활동 과정에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은 일부 인정되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김 구의원이 중앙당에 이의 제기를 신청한 상황이어서 최종 결정까지는 시일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당의 징계도 지금 갈등을
봉합하기에는 좀 역부족으로 보이는데 네. 자, 이 사태에 대해서 정 기자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취재 과정에서 양쪽 입장을 모두 들어봤을 때 당사자 간 화해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상처가 벌어졌을 때 그 자연적으로 치유되도록 놔두는 것도 방법이지만 어쨌거나 상처가 심각하다면은 봉합 수술이나 뭐 이렇게 의료 행위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이제 기초의회의 이 갈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단위 기초의회 단위에서는 해결하기가 좀 보기가 어렵다고 보고 예. 지역 국회의원이나 이제 좀 더 상급 정치인에서 나서서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방관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네. 의견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끊이지 않는 중구의회 논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경북일보 전재용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실현하고 환경을 지키면서 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서 더 나은 함께 사는 세상을 그려봅니다. 함사세요. 오늘은 대구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황희순 선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느 기업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도시재생 사업을 바탕으로 지역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 마을 카페, 마을 목공소, 마을 커뮤니티 센터 등 다양한 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면서 마을 안에서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동네의 느낌을 물씬 풍기는 마을 기업 원곡의 마을 협동조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원곡의 마을 협동조합이요. 일단 그 시작은 도시재생 사업이었네요. 어떻게 진행됐나요? 네, 원곡의 마을은 대구 서구 비산 1동과 평리 1동 일원에서 진행된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2016년 원곡의 날매 마을 조성 사업이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원곡의 마을 스토리길과 함께 주민들을 위한 마을 카페, 마을 공작소, 마을 커뮤니티 센터 등의 공간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주민 주체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원곡의 마을 협동조합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이제 물리적인 환경을 정비를 하고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도록 했네요. 네, 맞습니다. 원곡의 마을에서는 2017년 2월 말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었고 이를 시작으로 선진지답사, 마을 활동가 양성교육, 바리스타와 같은 사업과 관련된 주민 역량 강화 등 앞으로 조성될 지역의 여러 공간을 운영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물론 그렇게 교육을 듣는 한편 영화 상영, 나눔 행사와 같이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활동도 지속적으로 하였고요. 그리고 2017년 10월 협동조합 창립 총회를 거쳤고 같은 해 11월에 주민 43명이 참여하는 원곡의 마을 협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카페인 원곡의 다락방 위탁 운영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준비를 잘해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도시재생 사업에 주민협의체가 참여하면서 유휴 공간의 조성과 또 활용 계획에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고 공간이 만들어지는 시간 동안 주민들은 그 공간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 준비를 한 것이죠. 네. 그리고 가장 먼저 시작한 사업이 마을 카페 원곡의 다락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카페에서 직접 일을 할 주민 13명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전문가 컨설팅을 받으면서 메뉴를 직접 개발해서 원곡의 다락방의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네. 커뮤니티 센터와 마을 목공 공작소라고 해야 되나요? 네. 운영하고 있다고요? 네. 원곡의 마을 협동조합은 지역의 4개의 공간을 서구청으로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마을 카페인 원곡의 다락방은 25년 이상 방치되고 있던 파출소 건물을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의 사랑방과 같은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2021년 4월에는 원곡의 마을 뮤지엄과 스마트팜을 개소했는데요. 이 원곡의 마을 뮤지엄은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공유부엌, 빨래방, 그리고 여러 형태의 다목적 공간들과 동전 노래방, 심지어 팟캐스트 방송실까지 야. 아주 다양한 연령과 계층을 위한 시설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네. 그리고 이 뮤지엄 뒤편에 자리한 스마트팜에서는 여러 채소류를 농약 없이 수경 재배하여 판매하는 한편 스마트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곡의 희망 공작소인데요. 희망 공작소. 네, 여기가 아까 그 목공소,
네. 그리고 공작소 이렇게 부르는데요. 아. 이 비산 1동이 지대가 높아서 옛날부터 상수도 가압장 시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압장 시설이 세월이 흐르면서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었는데 이 시설을 주민을 위한 마을 목공소로 리모델링하였고요. 원곡의 마을 협동조합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목공 전문가 양성 교육 그리고 목공 체험 프로그램 및 제품 제작 등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공간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우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을 주민의 힘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2017년 43명의 주민으로 시작한 원곡의 마을 협동조합은 현재 50명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각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또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분과별로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예. 그 결과 희망 공작소에서 활동하는 조합원 14명이 전원 목공 체험 지도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1년에 있었던 대한민국 도시재생 사례 공유 발표 대회에서 사업 분야에 주는 비즈니스 분야 1위로 선정되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경사가 겹쳤네요. 자, 참 멋집니다. 그럼 여기서 원곡의 마을 협동조합의 실무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곡의 마을 협동조합 희망공작소 팀장 성향진입니다. 지금 희망공작소라는 거점지에서 그 마을에 목공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 마을에서 주민들이 함께 배우고 일하고 그리고 주민과 화합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희망공작소에서는 현재 서구 관내 복지관과 가족센터, 치매안심센터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및 초등학교의 그 목공 프로그램 수업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에 저희 희망공작소 제품들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비산 1동의 사람 냄새가 참 좋아서 비산 1동에 정착하게 된 정기선이라고 합니다. 원곡의 다락방은 옛날 경찰서였는데 도시재생에 들어가면서 협동조합을 이제 해보자. 그래서 거기서 발단이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이제 그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거기서 자격증 2급을 따고 그렇게 하면서 카페 운영을 하게 되었고 운영하면서 또 그게 수익금이 나는 거에서 우리 동네에 또 하는 나눔 사업을 또 했었어요. 사실 참 어렵게 시작을 했지만 초창기 하셨던 분이 그대로 계시거든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쭉 계속 되었으면 좋겠고 계속 나눔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을에 대한 애착도 그렇고 사업에 대한 책임감이 꽤 강하시네요. 네, 아마 마을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협동조합 초창기부터 활동해오고 있으신 분들이라 더욱 그러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원곡의 희망 공작소는 이 원곡의 마을 협동조합의 사업 중에서 목공 체험 프로그램부터 제품 제작 및 판매까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가 가장 다양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원곡의 마을 협동조합이 이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업체로 선정되어서 그렇군요. 네, 제품을 또 판매할 수 있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인근 초등학교나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등과 같이 아동 관련된 기관에서도 목공 프로그램 체험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키트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도 만들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원곡의 마을이 지금 주민이 마을 공유 공간을 운영하는 선도 사례 그리고 도시재생 분야의 선진지로 많이 알려지면서 타 지역에서 마을 투어를 오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그 조합의 가장 주요한 수익 사업인 이 희망공작소와 원곡의 마을 협동조합의 발단이 된 원곡의 다락방이 필수 코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사업을 알차게 운영들을 하고 계신데 원곡의 마을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는 뭘까요? 네, 이 대구에서 서구는 주택 노후화와 도시 기반 시설 부족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 중 한 곳인데요. 원곡의 마을 협동조합은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직접 충족시키고 생활 기반 시설 등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사회적 가치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목공 사업을 통해 길거리 공용나무 화분을 기부하여 거리 환경을 개선하기도 했고요. 또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인데 평상을 제작해서 설치를 해줌으로써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르신을 포함하여 주민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마을 안에서 계속해서 경제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네, 이런 원곡의 마을 협동조합에서 활동하고 또 조합을 이끌어가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원고기의 마을 협동조합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김진동입니다. 저희 동네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명절 때 보면은 나가시는 분보다 들어오시는 분이 더 많아서 주차난까지 겪고 있는 마을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좀 더 마을을 깨끗하고 어르신들을 어떻게 하면은 찾아뵙고 여러 가지 생각 끝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그 뮤지엄에서는 어르신들 그 이불 빨래를 하기 위한 그 빨래방이 있습니다. 사시사철 언제든지 어르신들을 위한 빨래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우리가 빵을 만들어서 어르신한테 갖다 드리면서 안부도 전하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가서 우리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에서 이어서 마을 기업으로 가면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발굴해서 그 친구들이 조그만하지만은 자원봉사 형식으로 발굴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을 전체적으로 골목길, 깨끗한 환경, 새로운 환경, 공동으로 뭐 텃밭을 만든다든지 해서 꽃도 심고 하니까 이웃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장님의 협동조합과 또 마을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크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네. 원곡의 마을 협동조합의 앞으로의 목표는 뭘까요? 네, 원곡의 마을 협동조합은 마을의 크고 작은 문제를 주민들이 직접 해결하고 또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살고 싶은 동네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주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네, 이런 원곡의 마을을 한 번쯤 걸으면서 또 동네의 정취를 느껴보시면서 원곡의 마을 협동조합을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비산 일동에서 진행된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협의체 활동을 바탕으로 설립된 원곡의 마을 협동조합을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대구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황희순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릭 정보 클립. 제34회 동성로 축제가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동성로 일원에서 열립니다. 구 대구백화점 앞 아트스퀘어 메인 무대에서는 동성로 가요제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고요. 동성로 관광안내소 일대에서는 캐리커처와 비누 만들기 같은 체험을 비롯해 밀키트, 플리마켓 등 다양한 부스를 운영합니다. 최근 2주간 주말에는 비가 내렸는데요. 동성로 축제가 진행되는 이번 주말에는 비 소식도 없습니다. 따뜻한 봄 기운 느끼면서 축제 즐기면 좋겠습니다. 오는 5월 22일 대구과학대학교 영송홀에서 2023 행복북구 명사초청 아카데미가 열립니다. 이번 강연에는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6자 완등에 성공한 산악인 엄홍길 대장이 연사로 나섭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5월 19일까지 북구 평생학습센터 누리집 또는 전화 접수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되고요.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교육청소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농업기술센터가 신규 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귀농귀촌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은 신규 농업인과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5월 25일부터 7월 17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합니다. 귀농귀촌 정책, 각종 작물재배 기초 등을 교육하며 교육 신청은 대구광역시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해 오늘부터 17일까지 가능합니다.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분들은 교육을 듣고 나만의 귀농귀촌 성공 전략 짜보시면 좋겠네요. 대구미술관은 이건희 컬렉션 한국근현대미술특별전과 연계한 미술 전문 강좌 개화 시대를 읽다 보다를
5월 19일과 26일 대구미술관 강당에서 엽니다. 19일에는 1930년에서 40년대 문화예술 전반의 상황과 김환기, 유영국을 중심으로 당시 예술가들의 활동을 읽어보고 26일에는 이인성 작가의 작품 세계와 당시 지역 미술의 흐름을 살펴봅니다. 성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60명, 당일 현장 선착순 20명을 모집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대구시 통합 예약 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5월에) 제철 음식 하면 죽순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맛과 식감이 좋고 단백질 함량도 높습니다. 여기에 칼륨과 비타민 B1, B2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주고 혈압을 조절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은 죽순이지만 결석을 유발할 수 있는 수산 성분도 들어있는데요. 다행히 수산은 끓는 물에 데치면 대부분 날아갑니다. 쌀뜨물에 삶으면 수산 성분도 제거되고 죽순 특유의 떫은 맛을 없애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5월에는 죽순이 들어간 맛있는 음식 드셔보세요.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유리였습니다. 올해 대구 경북 지역의 임금체불 신고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에 신고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나 증가했는데요. 최근 고용노동부가 3개월 이상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경제적인 제재를 강화하고 이 체불 청산을 위해서 자금 융자 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상습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죠. 일한 만큼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체불임금 예방과 청산에 관계기관이 적극 나서야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